요즘요, 강아지들한테 왜들 이런답니까? 장희영 교수님, 진짜. 얼마 전에 그 강아지 애견샵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던졌던 소식 뉴스파이스터에서 다루는 걸 제가 네. 집에 좀 지켜봤었는데 네. 또 이제 강아지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원룸에서 무려 11마리의 개가, 그러니까 성견이니까 이제 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개가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하.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원룸이라는 가짜가 사실 한 칸짜리 집이니까 넓은 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요. 10평 남짓한 공간 안에 11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 원룸에 살고 있는 분이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보니 이제 이 안에서 개 사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세상에. 상상만 좀 끔찍한 일이고 어떻게 된 일일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어허. 살고 있는 주인이 다른 일이 있어서 부모님 집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부모님 네. 편찮으셔서 거기에 가는 바람에 개를 돌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 뭐 학대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죽은 건 아니고 네. 아마도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뭐 그 개 주인의 말로는 두세 차례 방문을 해서 밥을 줬다라고는 하는데 네. 한 달 정도 집을 비웠다고 하거든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이 개들이 집 방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아하.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이제 당시의 그 원룸 내부의 모습인데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저희가 참 참혹해서 이 장면, 일부 장면은 뿌옇게 처리를 했고요. 당시에 이 뭐랄까요? 저 개들 정말 얼마나 개들 나름대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지저댔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1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는데 개 품종은 취재 기자를 통해 들어봤더니 뭐 말티즈라는 표현도 하고 몰티즈로 표현도 합니다만 말티즈 종이고 그리고 모두 11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대요. 견령 개의 나이를 따져봤더니 2살에서 한 4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컸어요. 이제 갓 태어난 이 개들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아니었는데 수컷 6마리, 암컷 6마리가 저 원룸, 저 좁은 방에 있었는데 그중에 11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고 한 마리가요 겨우 맥박이 뛰어서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이수정 교수님 주인이 뭐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집을 비웠는데 저렇게 11마리가 되는 개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까? 지금 이제 주장은 12월 달부터 이제 집을 비웠다. 대전에 이제 아마 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 갔는데 본가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천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한 달여 정도를 비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 달여 정도를 비웠을 때 12마리 중에 단 한 마리만 겨우 목숨이 붙어 있고 11마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기간인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차라리 그럴 거면은 뭐 안 돌아올 거면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저 개를 그냥 들판에다 풀어줬으면 저 중에 몇 마리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텐데 집안에다가 문을 잠궈 놓고서는 가둬놓으니까 네. 결국은 먹이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뭐 기아 상태로 사망하는 수밖에는 아마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12마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네. 아마 이 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느끼겠지만 일종의 이제 뭐 개이긴 하나 애착 관계가 보통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개가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본인의 주장은 12월 달에 이제 본가로 가가지고 뭐 집안 식구들 때문에 못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이게 지금 변명인지 네. 뭐 상당 부분 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견주의 입장만 다 고지고토 듣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전후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텐데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저 집에 원룸에서는 모두 12마리, 수컷 6마리, 암컷 6마리, 12마리 중에 1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한 마리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지금 그
걔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약하게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던 강아지 한 마리는 구조가 됐는데요. 네. 유기동물보호 연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장기간 굶주림에 장기가 손상이 돼 있어서요. 네. 회복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하네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 집을 비웠던 걸까요, 세상에. 근데 최명기 원장님, 저는 개를 안 키웁니다만 주변에 개 키우신 분들 보면은 그날 하루만도 늦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돼. 우리 가서 우리 강아지 밥 줘야 돼. 안 돼. 나 저녁 약속 못 가.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이유가 별로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강아지를 갖다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두 타입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애니멀 홀더라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갖다 자꾸 이렇게 처음에 한 마리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뭔가 보상해 줬는데 보상 심리 때문에 그게 또 있으면 한 마리 자꾸 늘어요. 세상에. 그런 다음에 느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종이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은 어떤 전형적인 애니멀 홀더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네. 한 종으로 암컷수컷이 있다고 보다가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네. 아마 이 암컷수컷끼리 교배를 하면서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어떤 점에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는 감당을 하고 본인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는 감당을 했는데 네. 최근에 몇 개월간 본인이 이제 월세도 밀린 걸 보니까 네. 최근은 아마 경제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아하.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 레벨도 감당이 안 된 데다가 네. 이분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어떤 집안의 일까지 겹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의식적으로는 강아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본인이 도저히 돌볼 수 없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 밖에 방치하지는 못하겠고 하하. 그렇다고 돌보지는 못하겠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그러니까 해보게 물론 돼요. 추정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보람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원룸에 살고 있던 주인의 이 개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사유재산이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죽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처벌할 수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동물학대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과거에는 동물 자체를 그냥 재물로만 봐서 어떤 물리적인 손상을 시켰을 때 손괴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손상을 시켰다 해서 손괴죄로만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어하,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하면서 지금 동물보호법이 계속 재개정이 되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물에 대한 학대 자체가 별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래요? 학대라고 하면 어허. 어떤 물리적인 폭행이 있어야 학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한기나 혹석이 너무 덥고 추울 때 동물들을 방치하는 것도 그리고 그 동물이 먹기 싫은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예. 학대로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네. 이번 사안처럼 그 이제 음식물을 먹이지도 않고 사실 굉장히 뭐 집이라고 해도 많이 추웠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 네. 이 반려견들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제 아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네.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보람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 이 변사 사건이 생기게 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부검 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사망 원인을 찾게 되면 혹시 이거 동물도 부검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혹시? 사실 현재로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은 이루어지는데 네. 그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는 일반적인 관행이 아닌 상태라서요.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처벌이나 네. 강화되면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장 교수님. 네. 예. 전 사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물 학대가 됐건 뭐 이렇게 뭐 실수가 됐건 사고가 됐건.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 개를 집어넣는 사람이 나쁘다. 개가 불쌍하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일들을 계기로 개를 키우는 분들 혹은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좋은 생각을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네. 강아지가 제일 예쁠 때가 태어난 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라고 해요. 딱 이제 그 시간에 두 달 네. 넘으면 이제 개를 분양을 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예쁘고 아니면 좋고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도움이 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반려견들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말 말 못하는 갓나락이랑 똑같은 존재거든요. 개라는 게 의사소통도 안 되고 여기저기다가 배설물을 볼 수도 있는 거고 토할 수도 있는 거고 밤새 찡찡거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열흘 동안 우리가 밥 생각만 하지만 개를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까지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밥을 먹으면 당연히 배설물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외출을 할 때는 먹을 것과 물과 또 배설물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깔아놓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열흘 넘게 만약에 방치를 한다면 집안에 음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완전히 오물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이거를 정말 이렇게 단순히 일에 있어서 내가 집을 비웠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궁색한 변명이긴 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수정 교수님이나 최명기 원장님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추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른 분들도 혹시 개를 키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예쁘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생명을 들여오는 거에는 굉장한 맞아요. 여행도 쉽게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감 있게 이 생명체를 집에 들일 수 그러니까요. 있는지를 생각하고 좀 이런 문화도 함께 좀 생겼으면 네.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애견숍에서 몰티즈를 집어 던졌던 그 20대 여성 사건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후속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제 7시간 만에 환불을 해달라며 이렇게 강아지를 가져와서 던졌던 사건이었죠. 네. 이게 새벽 시간이었는데 이날 아침에 좀 진정이 된 이 여성이 저 애견숍 주인에게 먼저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났는데 저 애견숍 주인의 아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알리자 네. 이것에 화가 난 저 견주가 협박성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내용은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서로 좋을 땐 좋았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말 실수한 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다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네. 늦었지만요. 그래도 사과를 했다니 이게 진심이길 바랄 뿐입니다. 사과했다니까 일단은 다행이고요. 선처를 할지는 이 애견숍 주인분의 이제 선택에 달렸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우리 장희영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애완견은요. 그 애완견뿐만 아니라 애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애완동물, 반려동물은요. 인형이 아니에요. 아이고 귀엽다고 키우고 말 안 된다고 버리고 인형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이 있는 동물이라는 점, 그런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